자, 6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집합인데요. 총 14개의 문제가 있고, 도형의 방정식보다는 집합단원이 좀 쉽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한번 가볼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K를 자연수 K의 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AK라는 집합이 자연수 K의 배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랬습니다. 자, 문제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풀기 전에 그 AK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좀 관찰을 한번 해보고 가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3이라고 한다면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면서 K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3의 배수의 집합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A의 6이라고 한다면 이건 6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수 집합을 AK라고 약속을 하면 좀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M이 N의 배수이다. 역으로 N이 M의 약수이다 그러면 AM과 A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요렇게 포함된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니까 작은 것이 큰 것에 포함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3의 배수의 집합이니까 원소를 나열해 봐야 되고 6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원소를 나열해 보면 6의 배수가 모두 3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6이 A3의 부분 집합이 돼요. 마찬가지로 M이 N의 배수라면 M이 N의 배수라면 N의 배수는 전부 다 N의 배수가 전부 다 M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M의 배수는 전부 다 N의 배수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 뭐냐면 바로 A의 M과 A의 N의 교집합은 AK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K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이걸 암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A3 교집합 A4 이렇게 돼 있다면 무슨 얘기예요? 얘는 3의 배수의 집합이고 얘는 4의 배수의 집합인데 교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놔야 되는 거니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 다시 말하면 12의 배수가 되겠죠. 자,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 양쪽에 여집합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여집합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좀 바꿔주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A4와 A6의 교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거.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12의 배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놈을 어떻게 하면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시켜주면 이렇게 될 텐데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4와 여집합, 합집합 A6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1번은 맞는 목일 거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볼게. A2와 A4의 교집합이에요. 얘는 2의 배수입니다. 얘는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2, 4, 6, 8 이렇게 나가고 얘는 4, 8, 12 이렇게 나갑니다. 둘의 교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둘 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으란 얘기야.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3과 4의 공배수인데 3과 4의 공배수는 6의 배수가 아니라 뭐야? 12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돼요. 한 가지 예로 그냥 6만 하더라도요. 6은 여기에는 들어가죠. 근데 이쪽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4의 배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됐고요. 2번이 틀린 보기네요.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2와 합집합, A2 교집합 A5라 그랬어요.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10의 배수의 집합일 거고요. 10의 배수와 2의 배수의 합집합이야. 생각을 해보자. 2의 배수가 있고 10의 배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고 2, 4, 6, 8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10, 20 이런 게 있습니다. 10의 배수는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럼 10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둘을 합집합해봐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대로 2의 배수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3번도 맞는 보기고요. 4번은요. A6과 A9의 고집합이에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18이니까 이건 A18입니다. 앞에 거랑 같은 이유로 18의 배수는 모두 3의 배수이므로 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합집합해도 A3가 되겠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요 놈은
A3과 A4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합집합은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지우고요. 합집합으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얘를 무슨 법칙? 분배 법칙으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2 교집합 A3가 되고요. 그 다음 합집합이 되고 A2 교집합 A4가 되죠. 그죠?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인 건 4의 배수들이고요.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건 6의 배수들이겠죠. 둘의 합집합이니까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6-1번 이렇게 푸는데 이 배수의 집합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수의 집합들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실제로 원소를 써보면서 한번 좀 나열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요,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좀 2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요, 전체 집합을 U라고 부르고, 여기를 A하고 B라고 하니까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4개의 영역이 생겼으니까 각각의 영역에 이렇게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3, 4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에 있는 집합들이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1번 문제에서는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뭐야? A와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자, 요 놈이 A인지 확인해 볼 건데요. 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써서 하라 그러냐면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기가 많은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계속 그리다 보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 개 그리지 말고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 1, 2, 3, 4가 각각의 영역에 있는 원소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원소를 뜻하는 건 아니고 영역을 뜻한다라고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A와 B의 합집합은 뭐예요? 1번과 2번과 3번 영역. 이렇게 3개를 합해놓은 겁니다.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인데 이건 빨리 해볼게. A는 1번과 2번이야. 1번이 A가 아니야. 1, 2를 합친 게 A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은 1, 4죠. 그럼 1, 2와 1, 4의 합집합이니까 이건 1, 2, 4가 됩니다. 자, 둘의 교집합이라 그랬어. 겹치는 부분 볼까요? 1과 2가 동시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겹친 부분은 1인데 이 1과 2를 영역으로 갖는 집합은 뭐예요? A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런 풀이로 여러분들이 밑에까지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풀이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풀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는 뭐가 있고 교집합이 있고 여기에는 둘 다 합집합이 있는 걸 보아하니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앞에 A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건 A에다가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분배 법칙으로 푼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이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고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이거 집합의 기본적인 연산 법칙 우리가 15가지 나오자마자 알아야 된다고 개념 강의에서 한 거 있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개 다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답을 내고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답은 여러분들 연습 문제 그 정답 다 있잖아 뒤에, 그치? 그리고 풀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요. 5번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볼까요? 집합을 U라고 놓고요. 아까 괜히 지웠네 이거. A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1, 2, 3, 4라고 영역을 놓겠습니다. 자, 이제 갈 거예요.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1, 2, 3 영역을 얘기하고요. 합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어디야?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A에서 B 뺀 거 이거 1번입니다. 그리고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중에서 B에 해당하는 분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럼 1, 2, 3과 1과 3의 합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이 되는데 그 1, 2, 3이 A의 합집합 B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2, 3, 4 중에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6-3번을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얘를 간단히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A와 A-B와 B-C와 C-A를 뭐 한 게? 합집합을 한 게 공집합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 연산이 전부 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집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합집합에도 원소가 있겠죠. 근데 전부 다 합한 게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A-B가 공집합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그냥 바로 A는 B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숫자의 연산이 아니죠. 숫자의 연산에서는 A 빼기 B가 0이면 A랑 B랑 같은 거지만 집합의 연산에서는 뭐냐면 A에서 B를 뺐다는 것은 A에서 B에 있는 원소들, A의 원소 중에서 B에 있는 걸 다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A에서 B가 있는데 A에서 B를 뺀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색칠해보면. 예, 가끔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서 잠깐 안 나왔습니다. 이게 A-B란 얘기죠. 그런데 이 영역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A는 이 조그만 부분이란 얘기고 이게 B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B-C가 공집합이니까 B는 C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A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잘 보니까 A는 B에 들어가고 C는 C에 들어가고 C는 A에 들어간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되려면 A, B, C가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를 보고 A랑 B랑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모두 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A, B, C가 같으니까 얘를 그냥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냐면 전부 다 A로 바꿔도 돼요. 다시 말하면 A 교집합, B도 A로 바꾸고 A-A의 여집합, 마이너스 B도 A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에 건 A와 교집합, A에서 A를 뺀 건 공집합이란 말이지. 근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될 거고 A에서 A를 빼고 나면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4번 가겠습니다. 세 개의 집합 A, B, C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에요. U는 0부터 5까지 원소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A는 3, 4,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건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U는 0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고 A는 3,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풀 때 있잖아. 분배 법칙을 사용해도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써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권하기는 분배 법칙과 벤 다이어그램을 다 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연습 문제를 푸는 목적이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아니죠. 예, 뭐 학원 숙제라면 해야 되겠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분배 법칙도 써보고 아니면은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보고. 자, 그래서 이 분배 법칙으로 빨리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과 교집합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합집합, 가로 열고 비교집합 A가 되는데 A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 얘는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공집합과 비교집합 A의 합집합이니까 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A를 그립니다. 그리고 B를 그려요. 자, 전체 집합을 안 그릴게요. 밖에 전체 집합 있다고 그냥 생각할게요. 여기다가 1, 2, 3, 4라고 쓰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제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 A의 여집합은 3, 4, B는 2, B는 2, 3. 두 개 합집합이니까 여기가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 3, 4와 A의 교집합인데 2, 3, 4와 A가 1, 2니까 겹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2번 영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영역이 3, 4란 얘기야. 여기에 3, 4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1번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뭐란 얘기니까 3과 4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A에 3, 4, 5가 있으니까 교집합이 3, 4가 되려면 B에는 적어도 3, 4는 있어야 되고 5는 없어야 되죠. 맞습니까? 어쨌든 B에는 3하고 4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겠습니까? 예, B는 3과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겠죠. 2번은요.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 되는 집합 C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뭐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지금 A가 뭐가 있으니까 3, 4, 5를 원소로 가지니까 교집합해서 공집합이 나오면 C에는 3, 4, 5가 없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는 3, 4, 5를 원소로 갖지 않으니까 3, 4, 5를 뺀 나머지 3개죠. 0, 1, 2에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겁니다. C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2의 세제곱. 그래서 8개일 텐데 여기서 C를 모두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다 귀찮지만 써줍시다.
공집합 1, 2,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1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0과 1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0과 1을 갖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0, 1, 2를 모두 갖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될 겁니다. 자, 6-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집합 A, B가 있습니다. 요 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A는 1부터 6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고 B는 3, 4, 5, 6, 7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되는데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A와 C를 교집합을 했더니 C가 됐대. A와 C에 겹치는 부분이 C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C가 A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C가 A의 부분집합이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A 빼기 B와 뭐를? C를 어떻게 했더니 합집합을 했더니 뭐가 됐다? C가 됐다. 둘을 합했는데 그대로 C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쪽에 있는 원소가 애초부터 C에 전부 다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A-B가 어디에? C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을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써보면은요. 집합 C라는 것은 A-B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디에? A에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집합 A가 뭐냐면 1, 2, 3, 4, 5, 6이에요. 그래서 이쪽 집합을 우리가 원소로 써보면 1, 2, 3, 4, 5, 6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A-B는 A에서 B를 뺀 거죠. 3, 4, 5, 6 빼고 나오면 1,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보입니다. C는 A의 부분집합이거든? 부분집합인데 1, 2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쵸? 그쵸? 그래야 얘가 포함될 테니까. 결론은 뭐야? C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나머지 3, 4, 5, 6은 C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1, 2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즉, 이 3, 4, 5, 6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C가 있을 겁니다. 16개가 되겠죠.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6-6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연산 B라는 게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간단히 하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간단히 할 때 여기에다가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A 연산 B가 이거니까 이 전체를 X라고 두면 얘가 X라고 두면 요놈이 뭐가 되는 거냐면 X 교집합 뭐? A. 맞죠? 그리고 합집합 X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인데 이 안에다가 X를 다시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가 집합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뭘 해보자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텐데 U를 그리고 그 다음에 U의 두 개의 부분집합 A, B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다가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자, 좀 빨리 볼게요. A 교집합 B는 2번이야. 2번. 그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4번인데 2번과 4번의 합집합이니까 이건 어떤 영역이 되는 거냐면 2번과 4번 영역을 합한 게 됩니다. 자, 근데 2번 영역은 뭐냐? A와 B에 모두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4번 영역은 A와 B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놈이 A가 1, 2, 3이고 B가 2, 3, 4니까 이렇게 잠깐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1, 2, 3과 연산 2, 3, 4를 하면은 어떻게 해라? 뭐가 나와라? 2, 4가 나오란 얘기는 이 두 개의 집합 이거 무슨 얘기인지 되죠? 여기서 이거 영역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쵸? 그쵸? 네. 아, 나 선생님 왜 이럽니까? 영역만 가지고 한 거 아니죠? 이렇게 좀 틀릴 때가 있어요. A가 1, 2니까 1, 2와 얼마에? 2, 3의 연선을 하면 뭐가 나온다? 예, 2번과 4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A만 있거나 B에만 있는 부분 얘네들은 다 없애버리고 공통으로 있는 거에다가 A, B에 없는 것들을 합하란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A 연산 B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 2하고 4였잖아. 그러니까 2번 영역과 4번 영역이죠. 요쪽이. 그놈과 연산 A 영역이 뭐야? 1번 영역과 2번 영역입니다. 자, 그럼 요 집합과 요 집합을 연산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한쪽에만 있는 건 없애버리고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과
이 둘에 둘 다 없는 부분,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3번이겠죠. 그놈을 합한 거니까 이건 2번과 3번 영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한 건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원소를 써놓고 한번 얘기하면 되겠죠. 자, 6-7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합 XY가 있고요. X 합집합 Y하고 X 교집합 Y의 차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소가 어디에 있다면? X에 있다면 X 2개짜리 부등호 Y라고 쓰기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쵸?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찾으면 됩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왜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에 A와 B를 비교해 봐야 될 테니까 A와 B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생각을 해볼 텐데 A와 B의 합집합에서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을 어떻게 해주면 빼주게 되면 남는 게 뭐가 남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했으니까 2하고 사라지고 2만 사라지네요. 그죠? 그럼 1, 5와 뭐가 남어? 1, 5와 3, 4가 남죠. 그쵸?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큰 원소를 찾으래. 가장 큰 원소는 누구고요? 5번이고요. 5번이 어디에 속하는지 봐야 됩니다. 5번이 어디에 속해? A에 속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A는 B보다 뜬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럼 A와 B를 비교했으니까 이제 B와 C를 비교해 볼게요. B와 C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B와 C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래요. 교집합 빼버리자. 어느 쪽에 있어? 여기에 있죠. 그죠? 맞습니까? 가장 큰 원소가 C에 있으니까 C가 B보다 아이고 이게 아니지.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와 C를 비교할 건데 A와 C를 볼게요. A에는 1, 2, 5가 있고요. C에는 2, 4, 5가 있습니다. 똑같은 원소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는 2하고 5, 2하고 5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게 누가 있어요? C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C는 A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 CA, B 요런 순서로 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죠. 별게 아닙니다. 자, 넘어갑시다. 6-8번. 자연수 K에 대하여 전체 집합 U가 X/X는 K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라는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집합 U는 K에 따라 달라지는 집합일 거야. 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되겠죠? 자, 가조건부터 오겠습니다. A에서 B를 뺀 게 1, 3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면 이렇게 조건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언제나 편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건에서 A에서 B를 뺀 게 1, 3이라는 얘기는 이 안에 1하고 3이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나 조건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라 그랬어. 그쵸?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 바로 뭐냐면 얘네들을 뺀 나머지 모든 영역입니다. 이해됩니까? 나머지 모든 영역.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살짝 표시해 볼까요? 요 영역과 요 영역과 요 영역 세 개를 합한 게 바로 이 영역인지 알겠지? 그럼 이 영역에 원소가 몇 개 있대요? 6개 있답니다. 자, 근데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 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는 6개가 있는 거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거야? 8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U는 뭐예요? 아하, X바 X는 8 이하의 자연수였구나. 처음부터 집합 U가 이렇게 됐다. 즉 K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8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K라 그랬죠? 근데 K가 지금 8이니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원소를 써봤더니 2, 3 빼지고 4, 5, 6, 7, 8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중에 몇 개인가를 더해서 8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것들에서 8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2하고 6을 더해도 되고요. 8 하나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는 사실이지, 그지? 근데 요놈들을 다 더해보면 얼마냐면
2, 4, 5 더하면 11이고요. 11 더하기 6은 17이 될 거고요. 17에다가 15를 더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예, 32가 전체의 합이 될 겁니다. 나머지 원소, 즉 1, 3을 뺀 나머지 원소의 합이 32인데 그 중에 합이 8인 게 여기 들어갔어요. 8 하나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2, 6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 바깥 부분의 원소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 24가 되어야겠죠. 바깥 부분이 24라는 것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바깥 부분이죠? 예, 24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연습 문제 6-9번입니다. 전체 집합 위에 두 개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나왔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집합이 어떤 모양인지 생각을 하기 전에 원소들을 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원소를 관찰을 해보면 둘의 공통으로 있는 원소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좀 뽑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4가 있고요. 여기에 5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어요? 4가 있고요. 5가 있죠. 이쪽에 10하고 얼마가 있고 11이 있고 여기에도 10하고 11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공통 부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 집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될 일은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A, 여기를 B 이렇게 쓴 다음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 원소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영역, 그리고 바깥 영역 네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집합이 어떤 영역인지 살펴볼게요. 일단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1, 2와 1, 4의 합집합이니까 여기가 1, 2,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A 여집합과 합집합 B 2, 3,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2하고 4가 겹쳐 있어요. 죄송, 2하고 4가 겹쳐 있죠. 그래서 2, 4가 겹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돼요? 전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 둘의 합집합을 계산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지. 1, 2, 3, 4가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럼 결국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네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아직 풀기 전에 여기 2번 상여번 영역이 겹치는데 이 겹치는 게 4, 5, 10, 11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2번 영역하고 4번 영역에 들어있는 게 뭐란 얘기야? 4하고 5하고 10하고 11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들이 있어? 여기에는 뭐가 있고 1, 3이 있고 여기에는 6, 7, 9가 있잖아. 그럼 이 1, 3하고 6, 7, 9가 뭐냐? 얘네들이 아닌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1번 영역을 빼고 2, 4에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이 1번 영역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1, 3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영역에 뭐가 들어가는 건다? 남아있는 6, 7, 9가 들어간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전체 원소의 개수는 1, 3, 6, 7, 9, 4, 5, 10, 11이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 9개다. 맞는 거죠, 전체 집합. A에서 B를 뺀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1, 3이다. 맞는 거겠죠?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4, 5, 10, 11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면 돼? 4번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비어있으면 되겠죠. 그때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된다. 그때가 최소가 된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보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10번.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고요. 두 개의 부분 집합이 있는데 뭐 어렵게 써있지만 무슨 뜻이야? 2의 배수의 집합이고요. 무슨 뜻이에요? 3의 배수의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그쵸? 원소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고요. 자, 1번. A와 B의 교집합이라 그랬어. A는 2의 배수, B는 3의 배수. 겹치는 부분은 뭐겠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6의 배수의 집합이겠죠. 그래서 6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번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을 6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100은 6 곱하기 16 더하기 4로 계산이 되니까 100 안에는 6이 16번 들어간다는 얘기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6의 배수가 16개란 얘기지.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16이 될 거고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합집합을 구하래요. 자, 이 놈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지. NA 더하기 NB 빼기 얼마? NA 교 B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것을 16개라는 걸 우리가 알아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면 3의 배수가 총 몇 개야? 3부터 99까지 33개라는 거 확인되죠?
그리고 2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50개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답은 2개를 더하면 되면 16을 빼면 되는 거니까 83 마이너스 16. 답은 67인가요? 되겠죠? 3번.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 뭘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얘를 좀 간단히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지. 얘가 뭐야? A와 B의 교집합의 뭐다? 여집합이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지금 뭐예요? A 교집합 B가 원소의 개수가 16개면 걔네들을 뺀 나머지 원소의 개수는 84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자, 6-11번 보겠습니다. 역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네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2개고요.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가 12개고요. 마지막으로 A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 그랬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가 말만 할게.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A 교집합 B 빼기 NB 교집합 C 빼기 NC 교집합 A 더하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야. 그게 중요해. 그래야 집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머릿속에 딱 정확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겹치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하나하나 생각을 할 거야. B와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B와 C가 겹치는 부분에 공집합이니까 여기는 원소가 없습니다. 원소 없는 부분 X 쳐놓을게요. 여기 원소 없어요. 여기도 원소 없어요? 없어요. 되겠죠?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A와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2개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면은 A와 B 합집합에 여기에 원소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해보자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여기를 5번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번호가 각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더한 것이 얼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21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풀자고. 그리고 C는 어디예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4번하고 5번을 더한 게 얼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예, 10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A와 C의 교집합인데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조건은 4번 영역이 3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 즉 얘를 계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1번부터 어디까지? 5번까지를 전부 다 더하면 될 텐데 그 얘기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하면 지금 4번이 두 번 겹치니까 얘를 한번 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2 더하기 12에서 얼마를 뺀다? 3을 뺀다. 이렇게 계산을 완료 지을 수 있습니다. 답은 34 빼기 3이니까 31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쉽게 풀린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유한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이라고 했고요. 몇 개의 조건이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N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고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원소의 개수니까 0 이상인 것도 명백합니다. 되겠죠? 그럼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자, 지저분하게 안 만들 겁니다. A 합집합 B라 그랬는데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같거나, 그지? 자, 일단 얘와 얘만 비교해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더했는데 얘가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일단은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을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조건 둘이 같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것보다 어때야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잖아, 원래부터. 근데 같으려면 얘랑 같을 수밖에 없고요.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 조건을 자세히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N A 합집합 B가 뭐랑 같고 N B랑 같고 그 다음에 N A 교집합 B는 뭐예요? 공집합이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원소의 개수가 같고 공집합이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A가 여기 있습니다. B가 여기에 있어. 그치?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여기는 원소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한 것과 B의 원소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뭔가 없어야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야? 원소는 여기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니은은 보겠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NA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NB도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두 개를 더해서 왼쪽이 오히려 작거나 같았대. 그러면 셋 다 0이란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고 치자고.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라 1 같은 거라고 치잔 말이야.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 있다는 거니까 이 각각은 둘 다 1 이상이겠죠. 그럼 1 이상인 걸 두 개 더해서 1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우변이 0이고 좌변도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 B가 둘 다 공집합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이 안에 원소가 한 개라도 있으면 여기에도 얘보다 더 많거나 같은 원소가 있으니까 더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애초에 합집합은 교집합보다는 더 큰 거니까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을 수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 보기에서 NA 합집합 B가 NA 교집합 B와 같다는 얘기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원소가 있을 수 있고 그 얘기인 즉슨 A랑 B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참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6-13하고 14가 나왔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48명의 학생 중에서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은 32명. 물리학을 영어로 피직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집합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화학은 케미컬이니까 케미스트리?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P의 원소의 개수가 32, C의 원소의 개수가 40이라고. 48명이 전체니까 이걸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이고? 48이고 P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이고? 32이고 그리고 C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다? 40이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물리과학과, 이거 물리과학이래, 물리학인데 오타입니다. 화학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를 X라고 했다는 얘기는 바로 P와 C의 뭐를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X라고 부른 거예요. 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일단 이런 걸 알고 있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뺀 거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P의 원소의 개수하고 C의 원소의 개수 40은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치? 둘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 침 튀겼다. 죄송. 아이고. 자, 되는데 요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P와 C의 교집합은 32에서 40을 더한 것에서 뭘 뺀 거다? P와 C의 합집합을 뺀 거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그럼 이게 최대일 때하고 최소일 때를 구하면 되겠죠? 얘가 최대일 때는 최소고 얘가 최소일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합집합의 최대수를 구하면 될 텐데 이 합집합의 최대값은 언제냐? 자, P가 32이고 C가 얼마니까? 42니까 둘을 합해서 48이 될 수 있죠. 그죠? 합집합이. 그쵸? 그래서 합집합이 언제일 때? 48일 때가 최대가 됩니다.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치? 그리고 교집합은 언제가 될 거냐면 P하고 C가 하나가 다른 것에 포함될 때. 다시 말하면 P가 C에 포함되는 그때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72에서 48을 뺀 거니까 26 이게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최대값 맥시멈이라고 쓸게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70에 31을 뺀 42 최대값이 이거 30이 40이 아닌데 여기가 40이죠. 왜냐면
예, 얘가 여기에 포함될 때 합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3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문제를 푸는 게 보통인데요. 자, 이 문제를 조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에 물리학, 피직스를 선택한 애, 그리고 화학 선택한 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모두 선택한 게 x인데 요 놈의 어떤 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치? 자, P가 지금 물리학 속에 32명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32-x라고 쓸 수 있고요. 화학이 40명이니까 여기는 40-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72에서 x를 뺀 게 요 세 개 다 더한 거잖아. 그치? 맞지? 합집합이. 그런데 전체가 몇 명이야? 48명이기 때문에 이 바깥 부분에 몇 명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4, x-2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다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예, 48이 되도록 만든 거죠. 그쵸? 이해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x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면 자, 여기 있는 각각은 원소의 개수를 쓴 거니까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치? 그럼 x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0 이상이니까 x는 32야. x는 42야. 얘가 0 이상이니까 x는 24 이상이겠지. 그치? 그럼 모두가 0 이상이 되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4부터 42, 32까지. 예.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A다, 이걸 B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좀 이거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랬는 것 같아.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P야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P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여기서 뭐야? P와 C의 교집 진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은 뭐이기 때문에 각각 32 더하기 40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데 합집합은 아무리 커봐야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금씩 밖으로 벌어져가지고 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집합보다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와 얘의 합집합의 개수는 아무리 커봐야 전체인 48을 넘어갈 수 없고요. 두 개를 합한 게 최소가 될 때는 뭐냐면 이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을 때 여기가 41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41대와 48일 때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림으로는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자, 6-14번인데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왜 집합 문제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어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학생 중에서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라는 것이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라 그랬어. 되겠지?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 이 조건은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여학생의 절반은 뭘 입었다? 빨간색 운동복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조건이 나오지? 흰색과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각각 90명, 50명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 노란색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위에 파란색 조건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거의 반은 풀었습니다. 잘 보세요.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이 몇 명이래, 여기에. 50명이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50명이 모두 여학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모두 여학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여학생들의 집합이 있다고 치면 이 여학생들의 집합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질 거야.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과 빨간색 운동복을 입지 않은 학생으로 나눠질 거라고. 그치? 근데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은 모두 여학생이니까 이 바깥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쪽 영역에는. 그러니까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50명이 모두 여학생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 운동복이니까 여기도 몇 명이 되는 거야? 50명이 되는 거겠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흰색 운동복을 학생이 가장 90명이죠. 90명인데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니까 이 90의 30%가 얼마야? 27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흰색 운동복을 입은 애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 몇 퍼센트? 30%. 다시 말하면 27명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몇 명이? 90명에서 27 뺀 63명이 여기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빨간색이 50명이고 여기가 50이니까 이 50이 27과 뭘로 갈라져? 23으로 갈라지겠죠. 끝났네요. 이게 23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로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집합 문제로서의 가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국어 문제죠. 다시 한번 볼게요. 흰색을 입은 학생은 몇 명이라고? 흰색. 에이, 다시 쓸게. 90명이래. 빨간색을 입은 학생은 몇 명이래? 50명이래. 맞죠? 흰색 운동복을 입은 학생의 30%가 여학생이래. 이 중에 몇 명이? 27명이 여학생이야. 빨간색 입은 학생은 모두 몇 명, 여학생이야. 그러니까 50명 전체가 뭐예요?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절반은 빨간색을 입었으니까 여학생의 절반 50명이 빨간색을 입어서 나머지 50명은 빨간색을 안 입었겠지. 근데 흰색이 27명이니까 나머지 몇 명이? 23명이 어떻게 된다? 빨간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6-14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선생님이 오늘 조금 버벅거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